안 돼, 이러면 안 돼. 진우는 그녀를 깊게 안으며 놓지 않았다. 잠깐 뒤로 돌아봐. 짧은 정적 속에서 바스락 미세한 소리가 흘렀다. 순간 그녀는 태연한 표정으로 그의 주머니 속에 그것을 밀어 넣었다. 내 차로 와.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번져든다. 늦은 밤 사무실엔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부장님, 이제 퇴근하세요? 진우가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하은이 시계를 보며 가볍게 웃는다. 그래야지. 진우 씨도 얼른 들어가요. 짧은 대화가 오간 뒤 다시 고요해진 사무실. 겉으로는 평범한 상사와 후배처럼 보였지만 진우에게 하은은 단순한 부장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누나이자 첫사랑이었다. 그녀가 결혼하던 날 진우는 그 마음을 억지로 접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녀가 다시 혼자가 되는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회사에서는 늘 부장과 직원으로 선을 지키며 지냈다. 하지만 퇴근 후엔 가끔 술잔을 기울이며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은은 이혼 뒤 공허함을 숨기지 못했고 진우는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위로하며 맥주를 함께 마셔주곤 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을 한 달 앞둔 지금 진우는 가장 많은 고민을 그녀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예비 신부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불안과 망설임을 오직 하은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었다. 진우가 이 회사에 발을 들릴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능력과 경력으로 당연히 들어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조용히 밀어준 하은이 있었다. 인사팀에서 누군가를 찾을 때 하은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의 이름을 올렸다. 아는 후배가 있는데 괜찮을 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요. 단 한 줄의 추천이 결정적이었다. 진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회사에서 부르던 부장님이라는 호칭 속에도 마음 한편엔 늘 누나라는 감정이 남아 있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남을 때면 가끔 말투가 바뀌곤 했다. 누나, 저 진짜 잘해야겠죠? 그럴 때마다 하은은 짧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늦은 시간 불 꺼진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온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왔다. 가을밤 바람이 서늘하게 스친다. 부장님, 집까지는 어떻게 가세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연다. 택시 잡아야지. 진우 씨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맥주 한 잔 하실래요? 하은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작은 호프집 구석자리. 노란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춘다. 하은이 맥주잔을 가볍게 들어 올린다. 자, 진우야. 우리 늦게까지 고생했으니 건배부터 하자. 회사 밖에서 자연스레 바뀐 호칭. 진우는 잠시 멈칫하다가 따라 웃으며 잔을 부딪힌다. 네, 누나. 건배. 잠시 잔을 기울인 뒤 하은이 잔을 내려놓는다. 가끔 이렇게 맥주라도 안 마시면 집에 혼자 있는 게 헛헛하더라고. 진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 것 같아요. 누나 혼자 계신 지도 꽤 됐잖아요. 응.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안 가더라. 일에 파묻히면 괜찮은데 밤에 불 꺼진 집에 들어가면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 하은은 씩 웃어 보이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술잔을 내려다본다. 결혼을 앞둔 자신이지만 가장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대상은 이상하게도 눈앞의 그녀였다. 하은이 잔을 내려놓으며 묻는다. 진우야,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 진우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군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결혼을 해야 해서 하는 건지, 그냥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건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은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결혼을 앞둔 설렘보다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짙게 묻어 있었다. 진우야,
하은이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녀의 시선이 잔잔히 흔들린다. 이혼 후 수없이 되뇌었던 허무와 공허가 떠오른 듯했다. 그래도 마음 다잡아야지. 다음 달 아니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맞아요. 다음 달이면 이제 진짜 남은 시간도 얼마 없네요. 하은은 짧게 웃어 보였지만 시선은 잔에 고정된 채로 흔들렸다. 말은 다잡으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쓸쓸함과 알 수 없는 여운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그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지만 굳이 파고들지 않았다. 다만 그가 털어놓은 불안과 그녀의 말이 묘하게 겹치며 가슴 어딘가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진우가 결제 서류를 들고 하은의 자리로 다가간다. 하은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어 그를 맞이한다. 부장님, 여기 결제 서류입니다. 진우가 서류를 건네며 책상 앞에 선다. 하은이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살짝 젖혀진 목선과 단정히 입은 블라우스 사이로 은근한 가슴골이 드러났다. 진우의 시선이 그곳에 잠시 머문다. 아무 의도도 없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길이 가 있었다. 그는 곧바로 시선을 돌리고 괜히 헛기침을 한다. 하은은 아무렇지 않은 듯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수고했어, 진우 씨. 아, 네, 부장님.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뒤돌아섰지만 가슴 한쪽이 알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마다 어질러진 서류들. 하은, 진우 그리고 다른 직원 한 명이 남아 야근을 이어가고 있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난다. 부장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들어가.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텅 빈 공간엔 이제 두 사람뿐. 진우가 모니터에 시선을 두고 자료를 정리하는데 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온다. 진우야, 야식 먹을래? 진우가 돌아보기도 전에 하은이 어느새 그의 뒤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넥타이를 가볍게 잡는다. 넥타이 제대로 매야지. 하은이 가까이 다가서며 고쳐주는 순간 진우는 본능적으로 숨을 고른다. 목 앞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손끝과 은은한 향기,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얼어붙은 듯 굳는다. 하은은 짧게 웃으며 넥타이를 정리하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본다. 됐다. 이제 좀 단정하네. 진우는 뭐라 대꾸하지 못한 채 그저 긴장된 웃음을 흘렸다. 사실 이런 순간은 처음이 아니었다. 하은은 종종 자연스럽게 진우의 뒤편에 서서 함께 모니터를 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은근히 드러나는 가슴골과 가까워진 숨결은 결코 의도적이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지만 진우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진우는 애써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매번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손끝이 떨리고 호흡이 느려지며 순간순간 설레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늘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야근이 끝나갈 무렵 하은은 서류를 정리하며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웃는다. 진우야, 고생했어. 먼저 간다. 그 짧은 터치와 웃음만으로도 진우는 한동안 키보드에 손을 올리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 여겼다. 늦은 밤 함께 남아있는 사무실. 서류를 내밀며 손끝이 스치는 순간, 모니터 앞에서 어깨가 맞닿는 순간, 하은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연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우는 알게 되었다. 그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는 걸. 하은은 가끔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뒤에서 서류를 넘기다 은근히 팔이 스치곤 했다.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가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일도 잦아졌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고 넘겼지만 진우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 괜히 그녀의 표정과 손길이 떠올랐다. 그녀가 이혼 후에 공허함을 털어놓던 말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늦은 밤, 회사 근처 호프집.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마주 앉아 맥주잔을 부딪힌다. 잔을 몇 차례 비운 하은은 슬쩍 웃으며 고개를 숙인다. 가끔은 내가 뭐하고 사나 싶어. 회사에선 부장 소리 듣지만 집에 가면 그냥 쓸쓸한 아줌마일 뿐이지. 잔을 내려놓은 그녀의 표정엔 술기운보다 더 짙은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입을 연다. 누나가 제 첫사랑인 거 알죠? 하은이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본다. 진우는 해맑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린다. 아직도 한미모하시잖아요. 어릴 때 저 누나 보려고 일부러 동네 골목을 몇 바퀴씩 돌던 거 기억나요? 누나네 집 불 켜진 거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혼자 기분 좋아서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 순간 공기가 고요해진다. 하은의 입가엔 웃음이 번졌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진우의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오랜 세월 묻어온 진심이 배어 있었다. 하은은 잔을 내려놓으며 웃다가도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 고맙다 진우야. 그 순수한 마음이 그때도 지금도 나한텐 참 큰 힘이었어. 짧은 침묵 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본다. 진우는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술자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한다. 가을밤 골목길,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흔들린다. 휘청거리는 하은을 진우가 자연스레 부축한다. 누나 조심하세요. 그 순간 은은한 향기가 스쳐오고 어깨와 가슴이 살짝 맞닿는다. 진우는 순간적으로 호흡이 멎는 듯했고 하은은 아무렇지 않은 듯 기대어 걸음을 옮겼다. 겉으로는 평범한 귀갓길 같았지만 진우의 가슴속엔 설명하기 힘든 두근거림이 차올랐다. 골목길을 지나 집 앞에 다다르자 하은이 천천히 걸음을 멈춘다. 진우의 팔에 기대 있던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짧게 웃는다. 오늘따라 술이 더 달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쓸쓸함과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멋쩍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천천히 그의 팔에서 몸을 떼고 현관으로 향한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지만 그녀의 발걸음 뒤로 묘한 여운이 남는다. 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귓가에는 여전히 그녀의 웃음과 향기가 맴돌고 있었다. 진우가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자마자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는 예비 신부의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억지로 힘을 낸 듯한 목소리. 오빠, 이제 들어갔어? 오늘 늦었네. 진우는 순간 멈칫했다. 방금 전까지 하은과 함께 마신 맥주의 잔향이 입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응. 회사에서 야근 좀 하다가 이제 막 들어왔어. 밥은? 저녁은 챙겨 먹었어? 그냥 간단히. 대충 때웠어. 말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사실은 야근 후 하은과 함께한 술자리와 그녀의 웃음, 그리고 골목길에서의 은은한 향기가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오빠, 요즘 피곤해 보여. 몸 관리 좀 해. 응,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은 뒤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작은 거짓말 하나가 마음의 균열이 되어 돌아올 거란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다. 오늘은 진우와 예비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이었다. 예약된 드레스쇼, 화사한 조명 아래에서 긴장과 설렘이 묘하게 섞인 공기가 흘렀다. 커튼 사이로 드레스를 입은 예비 신부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순간 매장이 환해지고 직원들의 환한 미소가 뒤따른다. 어때? 괜찮아? 예비 신부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묻는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응, 예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시야에는 다른 얼굴이 겹쳐 들어왔다. 하은이었다. 술자리에서 보였던 흔들리는 눈빛, 휘청이며 기대던 어깨,
쓸쓸한 웃음. 눈앞에서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건 예비 신부인데 문득 하은이 같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환영처럼 겹쳐졌다. 진우는 황급히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가슴속에 번진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예비 신부가 거울 앞에서 빙그르 돌며 웃을 때조차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 오전 회의가 끝난 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둘러본다. 지금 업무 대충 마치신 분 있나요? 아, 물론 운전 가능하신 분으로요. 직원들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흐른다. 바쁜 눈치에 다들 고개를 숙였을 때 진우가 조용히 손을 든다. 제가 갈게요, 부장님. 하은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짓는다. 그래, 그럼 진우 씨 같이 가요. 겉으로는 단순한 외근 지시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공기가 흘렀다. 회사 안에서는 늘 부장님과 진우 씨로 불렸지만 차에 오르면 또 다른 호칭과 또 다른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늦은 오후. 배가 고팠지만 점심을 건너뛴 탓에 두 사람은 허기를 느꼈다. 회사 들렸다가 가실 거예요? 진우가 묻자 하은이 손을 저으며 웃는다. 아니야. 그냥 바로 가자. 오늘은 이쯤에서 퇴근해. 차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뗀다. 누나, 드라이브 갈래요? 하은이 고개를 돌려 그를 본다. 드라이브? 네, 근교로 잠깐. 회 먹으러 가죠. 이런 날은 바닷바람 쐬면 딱인데. 노을이 물든 바닷가 근처 횟집. 싱싱한 회가 상 위에 놓이고 하은이 젓가락을 들며 웃는다. 역시 이런 건 소주 없이는 안 되지. 누나, 운전은요? 대리 부르면 되잖아. 하은의 장난스러운 말에 결국 소주잔이 오간다. 잔이 몇 차례 오고 가자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회사 얘기에서 벗어나 사적인 이야기로 흘러간다. 하은은 웃음 속에 술 기운을 감추지 못하고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노을이 지는 바닷가 횟집, 상 위엔 싱싱한 회와 소주 한 병이 비워져 가고 있었다. 하은이 잔을 비우며 웃는다. 아휴, 오늘은 진짜 달다. 진우야, 내 덕분에 사는 기분 나네. 진우도 따라 웃으며 잔을 기울인다. 술 기운이 오르면서 두 사람의 얼굴은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차로 돌아온 두 사람. 운전석에 앉은 진우가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차 안엔 묘한 정적이 흐른다. 창밖에는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차 안에는 아직 남은 술기운과 서로의 체온만 감돌았다. 하은이 살짝 창문을 열며 중얼거린다. 바람 좋다. 근데 술이 좀 올랐네. 진우가 걱정스레 웃는다. 누나, 괜찮아요? 하은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본다. 술기운이 얹힌 눈빛, 흔들리면서도 뭔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엿보였다. 순간 하은이 손을 뻗어 진우의 넥타이를 살짝 잡아당긴다. 이 넥타이 오늘따라 더 답답해 보인다. 진우는 숨이 멎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짧은 틈에 두 사람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졌다. 결국 입술이 맞닿는 순간 차안 공기는 단숨에 달아올랐다. 처음엔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술기운에 얹힌 오래된 그리움이 겹쳐졌다. 진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등을 더듬었고 하은도 잠시 그 손길을 받아들이듯 움켜쥐었다. 순간 두 사람의 손길은 점점 위태롭게 서로를 더듬으며 선을 넘을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은이 짧게 숨을 내쉬며 몸을 살짝 떼었다.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확실히 선을 긋는 힘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멈춰선 채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은은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흔들리는 가슴을 애써 다잡고 있었다. 대리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남은 듯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흔들어 놓을 예고처럼 다가왔다. 차 안에 짧은 정적이 흐르던 그때
휴대폰 진동과 함께 대리기사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벨트를 맸다. 복잡해진 머리와 마음, 방금 전의 떨림은 아직 식지도 않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간단한 인사조차 없이 차문을 열었다. 그저 각자의 마음을 숨긴 채 조용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남겨진 건 말할 수 없는 두근거림과 감추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뿐이었다. 집에 들어선 진우는 현관에 신발을 벗어 던지듯 놓고 그대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직도 입술에 남아있는 잔열, 차 안의 공기,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머리를 감싸준 채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왜 이러지? 왜 또 자꾸 누나가.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신랑. 지금쯤이면 설렘과 기대만 가득해야 할 시기인데 진우의 가슴 속에는 묘한 흔들림만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닫힌 눈 안쪽으로 떠오르는 건 예비 신부의 얼굴이 아니라 술기운에 흔들리던 하은의 모습뿐이었다. 다음 날 평소처럼 분주한 사무실. 하은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진우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진우 씨, 이 보고서 오늘 안으로 정리할 수 있죠? 하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부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진우도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끝에 머물렀다.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다. 둘은 곧바로 시선을 돌렸지만 눈빛이 스친 그 찰나에 전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겉으로는 여전히 부장님과 진우 씨일 뿐이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의식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와 분주한 타자 소리가 그 긴장감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어제의 그 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다른 직원들을 포함한 네 사람만 남은 사무실. 책상 위에는 치킨 상자와 컵라면이 놓였고 짧은 웃음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로 피곤한 공기를 달래고 있었다. 잠시 뒤 하은이 빈 컵을 들고 탕비실로 향한다. 진우는 무심한 듯 따라 일어나 컵라면을 버리러 그 뒤를 쫓았다. 좁은 탕비실, 두 사람만 남는 순간. 하은이 컵을 씻으려 몸을 숙이는 순간 뒤편에서 시선이 멈춘다. 진우가 더는 참지 못한 듯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누나, 저 피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순간 눈이 마주치고 다음은 말이 필요 없었다. 입술이 겹쳐지는 소리와 함께 둘 사이의 공기는 다시 불타오른다. 하은은 잠시 저항하려다 이내 눈을 감고 키스에 몸을 맡겼다. 진우의 손길은 떨리듯 그녀의 뺨에서 목선을 타고 내려가 결국 셔츠 사이로 스며들었다. 셔츠 사이로 드러난 은은한 곡선을 따라 그의 입술이 닿자 하은은 억눌린 듯 짧게 숨을 내쉬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만의 세계는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 숨이 가빠진 채 겹쳐있던 두 사람.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진우를 밀어내며 낮게 속삭였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눈빛이 흔들리며 잠시 숨을 골랐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일단 해보고 싶어요. 마음 가는 대로. 그 말에 하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밀어내려던 손끝에 힘이 빠지고 대신 그의 품 안에 잠시 멈춰섰다. 진우는 그녀를 깊게 안으며 놓지 않았다. 그의 손길은 서툴고 떨렸지만 간절하게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하은은 한참을 서 있다가 그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다. 잠깐 뒤로 돌아봐. 진우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짧은 정적 속에서 바스락 미세한 소리가 흘렀다. 그 사이 하은은 망설임 없이 의자에 앉아있던 팬티를 벗어 손에 움켜쥐었다.
그가 다시 돌아보려는 순간 그녀는 태연한 표정으로 그의 주머니 속에 그것을 밀어 넣었다.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고추 세우며 속삭였다. 내 차로 와. 하은은 먼저 탕비실을 나섰고 진우는 제자리에 서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억누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그녀의 체온을 지울 수 없었다. 주차장 한쪽 어둠 속에 세워진 차. 하은은 이미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차 내부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다. 두 손은 핸들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까 내뱉은 차로 와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러면 안 돼. 알면서도 왜 자꾸 마음이 가는 걸까? 창문을 통해 스쳐오는 바람은 차갑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한숨을 길게 내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바라본다. 그 안에는 흔들리는 자신의 눈빛만이 비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진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하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차문이 열리고 진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좁은 공간 안은 다시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차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은 순간적으로 숨막히게 고요해졌다. 진우는 옆자리에 앉으며 억지로 침을 삼켰다. 하은은 잠시 시선을 창밖에 두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본다. 짧은 침묵 그리고 숨소리만 오가는 순간 진우가 먼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싼다. 하은은 빼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꼭 잡은 채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누나.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온다.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입술이 다시 맞닿았다. 이번엔 짧고 망설이는 키스가 아니었다. 몇 번이나 떨리며 멈췄던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깊고 격렬하게 이어졌다. 하은은 순간 밀어내려 했지만 진우의 뜨겁고 간절한 포옹에 결국 힘을 놓았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어깨를 움켜쥐고 좁은 차 안은 숨소리와 뒤섞인 열기로 가득 찼다. 진우의 손길은 그녀의 허리로 그리고 셔츠 위로 더듬듯 올라갔다. 하은은 잠시 고개를 젖히며 눈을 감았다. 안 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차 밖엔 여전히 고요한 밤, 그러나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이미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진우는 집에 돌아왔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아직도 입술에 남은 감촉과 차 안에서의 뜨거웠던 순간이 생생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하은 역시 창가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꺼내 물었다.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나는 멈추지 못했을까? 그녀의 눈가엔 피곤한 그림자와 함께 어쩌지 못할 설렘이 겹쳐 있었다. 언제나처럼 분주한 사무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던 듯 하은은 서류를 정리하고 진우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둘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퇴근 무렵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운 뒤 사무실엔 두 사람만 남았다. 정적이 내려앉은 순간 하은이 무심한 척 다가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긴장 풀어. 그렇게 굳어 있으면 안 돼. 농담처럼 흘린 말이었지만 손길은 분명 의도적이었다. 진우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몸을 숙이며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그의 손끝이 하은의 손등을 스쳤다. 짧은 접촉, 그러나 예전 같으면 서둘러 피했을 손길이 이번엔 잠시 머물렀다. 둘만 남은 자리에서 스킨십은 점점 은밀하게 이어졌다. 모니터 앞에서 가까이 몸을 기댄 채 어깨와 팔이 맞닿았고 서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손길이 그녀의 허리에 살짝 닿았다. 하은은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우리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지?
진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 짧은 스킨십 속에서 두 사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퇴근 후 회사 근처 작은 모텔방. 좁은 공간 안에 침묵이 흘렀다. 하은이 먼저 시선을 떨구며 낮게 속삭였다. 우리 오늘만 뜨겁게 사랑하고 있자. 그래야 돼. 진우는 그 말에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아니에요, 누나. 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굳어졌다. 안 돼, 진우야.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나한테 약속해. 여기서 멈추자고. 진우는 대답 대신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 포옹 속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서로의 뜨거운 갈망을 막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밤은 지나갔고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갔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던 듯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하은은 일부러 더 차갑게 대했다. 보고서를 받을 때도 지시를 내릴 때도 딱딱하고 냉정한 부장일 뿐이었다. 어떤 웃음도 어떤 곁도 내어주지 않았다. 진우 역시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짧은 눈빛 속에 흔들림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돌려 업무로 돌아갔다. 두 사람 사이엔 단단한 벽이 세워진 듯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정대로 진우의 결혼식이 치러졌다. 하얀 드레스 속에서 웃고 있는 신부 곁에 선 진우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 어딘가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은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의 선배이자 상사로 그리고 한 남자의 첫사랑으로 눈빛에는 아쉬움과 고마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진우는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면 휴대폰을 들고 몇 번이고 메시지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짧은 안부라도 남기듯 하은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정한 차단은 뿐이었다. 하은은 칼같이 모든 연락을 끊어냈다.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말은 일절 섞지 않았고 그 어떤 틈도 내어주지 않았다. 방해되면 안 돼. 이제 그는 다른 길을 가야 해. 하은은 스스로 다짐하며 진우의 출발에 그림자조차 들이우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 술잔을 부딪히던 순간, 골목길의 은은한 향기, 그리고 차 안에서의 격렬한 포옹. 그 모든 건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게시판에 부서 이동 공지가 올라왔다. 총무팀 김하은 부장, 타부서 전보 발령. 그제야 진우는 그녀가 단순히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자신의 곁에서 완전히 물러나려 했다는 걸 깨달았다. 업무적으로도 마주칠 일이 줄어들었고 사소한 눈빛조차 스칠 기회가 사라졌다. 방해되면 안 돼. 이제 그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해. 하은은 철저히 거리를 두며 그의 출발에 그 어떤 그림자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만큼은 그 밤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몇 해가 흘렀다. 진우는 여전히 회사에서 묵묵히 자리 잡고 있었고 가정도 겉보기에는 평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외부 미팅을 마치고 복도를 걷던 그는 낯익은 실루엣을 마주쳤다. 하은이었다. 다른 부서 명찰을 단 채 누군가와 서류를 나누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전보다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 한켠엔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따스함이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때의 기억 완전히 잊은 적 없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침묵의 교환이었다. 하은은 이내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고 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동안 숨을 고르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과거의 뜨거운 기억이 다시금 가슴 깊은 곳에서 살아났다. 비록 서로의 삶은 다른 길 위에 있었지만
둘 사이의 흔적만큼은 결코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